예, 기업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업종군 그리고 어떤 기업일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강준투자홀딩스 김민환 대표, 네오플럭스의 민경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좀 부침이 많았었던 종목군이기도 하고 또 걱정이 많이 되다가 요즘 들어서는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 종목군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엔터주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대표님께서는 이제 좀 바닥 찍고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YG 최대 주주 및 승리와 관련된 스캔들과 SM의 주주 소환 이슈 그리고 일본 불매 운동 이슈로 인해서 엔터주들이 상반기 내내 지금까지 고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주식시장 폭락 후 약 2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16%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에 비해 SM 그리고 JYP가 30% 정도 반등을 했고요. YG 엔터가 20% 정도 반등을 하면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 했습니다. 앞서 말한 엔터주 이슈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강한 반등을 하는 것들은 악재들이 거의 이제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등의 서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매 운동이 이제 이렇게 뜨겁게 열을 폈는데 일본에서는 별 관심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의 서마 구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다가 정부에서도 어떤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3년 동안 1조 원을 투자한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는 엔터주라고 한다면 콘텐츠 관련주들도 다 묶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한 건 기획사 쪽이니까 기획사들도 충분히 그러면 이 모멘텀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정부가 최근에 콘텐츠 모험 투자 펀드를 신설해서 20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초기 단계에 있거나 소외 분야 등 기존에 투자가 어려웠던 분야에 기업이 투자받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까지 1조 3천억 실감 콘텐츠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엔터주들이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또 기간도 길고 중대형 엔터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는. 아, 그렇습니까? 주가에는 크게 영향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기획사들 이런 거 해보면 저도 이게 그렇게 큰 모멘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시장에서도 뉴스가 나왔길래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분석할 기업은 어떤 걸지 3사 중에 하나겠죠?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좀 의외일 수도 있겠습니다. YG엔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정말 악재 털고 추가 반등이 가능할지 언제쯤 가능할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회사인지 제가 항상 이 질문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한 아이였던 양현석 씨가 YG를 설립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음악, 오디오물 출판, 신인 아티스트 육성 및 매니지먼트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자회사들을 통해서 음반, 영상,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배급하고요. 광고 제작, 화장품, 외식업, 골프 서비스 등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YG엔터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데요. 97년에 데뷔한 진우션부터 원타임, 휘성, 렉시, 세븐 등으로 이어지면서 연속으로 대박을 터뜨렸고요. 원타임 출신의 테디라는 매우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듀서의 활약으로 2NE1, 빅뱅, 위너, 아이콘, 블랙핑크까지 당대 최고의 아티스트들을 배출합니다. 회사의 주된 매출은요. 음반, 디지털 콘텐츠나 MD 상품이 메인인데요. 19년 상반기 기준 약 34%를 차지했고요. 음악 서비스가 13%, 공연이 약 11%, 그리고 기타로 광고 모델료나 로열티, 출연료 등이 약 41%였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요. 16년에 해외 매출이 57%까지 올랐었는데요. 빅뱅 같은 글로벌 스타의 부재로 인해서 해외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9년 상반기에는 국내가 69%, 해외에서 31%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예.
물론 연역을 소개해 주시려고 언급하신 거겠지만 서태지와 아이들, 진우션, 테디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제 좀 나이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한테 YG엔터 하면 무조건 블랙핑크 아니면 악뮤 뭐 그쪽이기 때문에 빅뱅까지.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참고로 뭐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합니다만 보내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사진 자료 다 옛날 연예인들이어서 저희 그 제작진이 다 바꿨답니다. 그만큼 지금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우스개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일부러 데뷔 때 사진을 올렸습니다. 옛날 사진을 알겠습니다. 저희도 참고해서 듣도록 하겠고. 근데 아무래도 YG엔터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은 루이비통과 관련해서 지금 한 670억 정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갖고 있는 현금이 많다 보니까 뭐 현금성 자산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재무적으로 그러면 숫자가 분명히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우선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14년 10월에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의 엘캐피탈로부터 약 610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투자 방법을 자본이 아닌 RCPS, 즉 상환전환 우선주의 형태를 받았는데요. 현행 회계 기준상 이 상환전환 우선주는 부채로 계산이 됩니다. 발행회사 입장에서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YG 역시 주가 수준이 전환 단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주로의 전환이 아니라 상환 청구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 그 상환 청구 기일이 도래합니다. 6월 말 기준에 배당 가능 이익은 충분한 상태이고요. 현금 및 단기 금융 상품이 약 777억이 있기 때문에 상환 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요. 상환 이후에 유동성은 매우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주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고 여기다가 2%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되다 보니까 674억. 지금 당장으로선 문제가 없겠지만 재무 상황은 좀 악화될 수 있다라고 역시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적이라도 좀 잘 나오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좀 워낙 YG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시끄럽다 보니까 아티스트들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실적 측면에서는 그러면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YG의 최근 실적을 좀 보시면요. 2017년도에 매출 최고치를 찍은 다음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빅뱅의 멤버들이 군 입대를 했기 때문인데요. 빅뱅의 공백을 아이콘이나 미너, 블랙핑크 등으로 메우고 있습니다만 다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매출이 빠지면서 수익성도 감소해서요. 올 상반기에는 매출 1,428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20억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의 예상 실적은 매출 2,730억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1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요. 제2의 빅뱅이 나타나거나 혹은 빅뱅의 멤버들이 하나둘 제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뭉쳐서 예전과 같은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둘 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제2의 빅뱅을 만들기 위해서 미너와 아이콘을 출범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블랙핑크는 태생적으로 여성 그룹이다 보니까 소속 회사의 매출 기여도가 남자 아이돌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또한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계에서 YG 브랜드를 재건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던 멤버들 덕에 빅뱅의 상품성 또한 예전과 같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재무상의 가치들도 저희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서 약간 이게 착시가 될 수도 있고 자금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숫자도 달리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재무 구조를 한번 보면요. 자산이 약 6,200억이고요. 부채가 1,720억. 그래서 자본이 4,480억 수준으로서 부채 비율이 38.4%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다음 주면 상환해야 될 RCPS 약 674억이 있거든요. 그 상환을 가정하고 나면 부채 비율은 23% 수준으로 다소 내려갑니다. 어제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약 4,258억인데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거의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PER이나 ROE는 의미가 없을 것이고요. 6월 말 기준의 PBR은 0.95배 수준입니다.
YG의 실적을 다른 엔터주와 한번 비교해드리고 싶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매출은 역시 SM이 단연 압도적으로 크고요. 반대로 이익 규모는 매출 규모가 가장 적은 JYP가 가장 큽니다. 예. 역시 관리의 JYP인 것 같은데요.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신인 아티스트들도 속속 데뷔해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JYP는 시총 약 7,720억이고요. 19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은 약 24배입니다. 예. YG엔터에 대해서 그리고 3사의 실적 추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YG엔터 또 증권사에서는 어떤 투자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최근에 나온 그 리포트를 말씀드리면은 예. 8월 13일에 하나금융투자에서 목표 주가를 28,000원 마이너스 35%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8월 19일에는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5만 원에서 24,000원으로 급격하게 50%가량 하향 조정했고 투자 예. 의견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거죠. 10월 1일자 KTB 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 26,000원, 투자 의견 보유로 기존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2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뭐 증권가에서도 굳이 뭐 YG엔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이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거 만약에 차트와 수급 상황을 네. 봤을 때는 YG엔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바닥권이라고 보는데요. 그 수급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급표 보시면은 최근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그 개인이 260만 주 지분율로 따지면 총 뭐 15% 가량을 매수를 했고요. 예. 기관에서는 뭐 300만 주 넘게 주구장창 팔아댔습니다. 예. 외국은 뭐 지분율에 있어서 뭐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월봉 먼저 보여드릴게요. 월봉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최근에는 또 8개월 연속 음봉 나다가 8월달, 9월달 2개월 정도 양봉이 났는데요. 예. 그래서 좀 한두 달 정도는 양봉을 좀 시원할 거 보이고 다음으로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최근에 9월 20일 날 양현석 대표의 그 접대 의혹이 무혐의 결론이 나면서 예. 22%까지 장중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악재들이 이제는 반영이 됐다. 예. 그리고 조그만 뉴스에도 주가가 이제 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뭐 횡보나 저는 뭐 상승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락 쪽으로 보진 않고요. 약간 결이 다른 게 네. 그 차트 혹시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일간 차트. 네. 얘기해 주신 그 9월 20일 네. 양현석 대표가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 받으면서 네. 갑자기 뭐 거래량 쏠리면서 윗골이 크게 달렸잖아요. 네. 근데 저걸 보면서 여전히 YG엔터에 대한 투자자들은 어떤 아티스트에 대한 혹은 실적에 대한 전망보다는 네. 그 대표에 대한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러면 여전히 어떤 기업의 본연의 가치보다는 네. 그런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변동성도 물론 횡보나 위쪽으로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네. 사태가 마무리가 네. 되면 오히려 더 좀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리스크가 하면 아랫꼬리가 또 크게 달릴 수도 있는 네. 일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 의견이 좀 궁금해져서 여쭤보는 건데 YG엔터 그러면 투자 의견은 어떻게 하실지 지금까지 의견을 네. 모아보자면 대표님의 의견은 잘 모르겠어서 네. 투자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유의사항도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그 양현선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에서 벗어났잖아요. 무혐의 결론을 나면서. 예. 이제 남은 거는 상습 도박과 외국한 거래법 위반 그리고 세무조사만 남았는데요. 세무조사는 뭐 조사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고요. 근데 일건에 가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주가에는 선반영이 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관련 뉴스가 나오더라도 주가 하락 촉매적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 예상 실적 PR이 지금 20배 정도 그리고 아까 민희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PBR 뭐 1배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 다만 언제 이 주가가 오를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 그 최근에 그 소속 뮤지션인 악동 뮤지션이 13일 연속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반등의 실마리는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빅뱅이 뭐
12월 달에 다 제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빅뱅 같은 메인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확정된다면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어서 주가는 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좀 홀딩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은 지금 사셔도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이제 네. 그러니까 바닥 찍고 멀리 봤을 때는 매수 유효하다. 그리고 네, 갖고 맞습니다. 계신 분들에게는 홀딩 사인이 나왔습니다. YJ엔터에 대해서 이렇게 기업 분석과 함께 또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강준투자홀딩스 김민환 대표, 네오플럭스의 민경민 이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